안녕하세요, 휴고마스터입니다. 오늘은 가로바에 대해서 완전히 분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로바는 여러 기준에 의해 다양한 분류가 있으며 재질, 용도, 품질, 결합 방식 등에 따라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어서 일반 고객들이 이를 정확히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제가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품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5가지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로바, 루프렉, 문틀, 픽스포인트, 전용 가로바인데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바를 다루기 전에 가로바의 구분과 선택에 중요한 루프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루프렉이라는 것은 차량 지붕 양쪽에 차량 진행 방향으로 길게 달려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SUV나 RV 차량 대부분에는 이 루프렉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 루프렉은 가로바 장착을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에서 장착해 놓은 액세서리입니다. 루프렉은 형태에 따라 플러시 레일형, 플로팅형, 픽스포인트형, 전용 가로바형으로 나뉘며 분류명에 각 루프렉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플러시 레일형은 모양이 기차 레일처럼 생기고 차량 지붕에 붙어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플로팅형, 아치형은 차량 지붕에서 루프렉이 떠 있다는 표현인 플로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가방 손잡이처럼 생긴 형태이고 전용 가로바형은 루프렉은 존재하지만 익스플로러 2016년부터 2018년 모델, 혼다 CR-V, 지프 콤패스 등 해당 차량에만 적용되고 개발된 루프렉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픽스포인트는 차량의 특정 부위에 나사선이 있는 구멍이 존재하고 거기에 픽스포인트 전용 가로바를 장착하도록 만들어 놓은 형태이며 BMW와 벤츠의 일부 차량이 이런 형태입니다. 루프렉이 없는 차량들은 지붕과 문에 꺾여진 부분, 즉 문틀에 후크를 걸어서 장착하는 소위 문틀형 가로바를 적용하며 차량마다 문틀의 각도와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전용 혹은 다양한 범용 후크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루프렉 형태는 레일형이며 그 다음은 플로팅, 즉 아치형 루프렉이 많습니다. 일부 차량은 레일형과 플로팅형을 혼합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픽스포인트형 그리고 전용 가로바형은 일부 차량에만 해당되며 해당 가로바를 보유하고 공급하는 제조사는 휴고코리아를 포함해서 몇 개 브랜드밖에 없습니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루프렉에 대해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제 가로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루프박스, 루프탑 텐트, 어닝, 바스켓, 루프백,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을 차량 지붕에 올릴 때에는 반드시 가로바, 크로스바라는 것을 장착해야 합니다. 차량마다 차량 지붕 양쪽에 있는 루프렉 모양이 틀리고 폭이 틀리고 장착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 제품들을 차량 지붕에 직접 장착할 수 있는 커넥터 혹은 브라켓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해서 가로바라는 제품이 필요하고 가로바라는 용어는 차량 지붕을 가로지른다고 해서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영어로 크로스바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가로바는 알루미늄바와 차량과 알루미늄바를 연결하는 브라켓으로 구성되며 재질은 알루미늄이 거의 대부분이며 일부 스테인레스나 스틸로 자작하기는 합니다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게도 무게지만 스테인레스라고 해도 용접 부위는 녹이 슬기 때문에 내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루미늄 자재의 두께, 내부 구조에 따라 제품의 내구성, 최대화 중량, 탄력성 등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뢰로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양만 같다고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재질의 두께, 무게, 재생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 수치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부에 사용된 부품들의 재질과 품질도 꼭 확인하세요. 가로바가 브라켓과 루프렉을 지나쳐서 밖으로 나온 형태와 안쪽으로 삽입되어 있는 형태, 소위 엣지형도 볼 수 있는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가로바를 선호하긴 하지만 100kg 이상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루프탑 텐트 등의 장착은 반드시 알루미늄바가 브라켓을 지나쳐 밖으로 튀어나온 형태여야 합니다. 루프탑 텐트의 경우에는 300kg 이상을 견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알루미늄바가 브라켓과 루프렉을 지나쳐야지만 루프탑 텐트와 사용자들의 무게를 알루미늄바와 브라켓, 루프렉 그리고 차량 프레임을 통해서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엣지형이라고 하는 가로바에 루프탑 텐트 설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가로바는 100kg까지의 루프박스 등에는 적합하나 루프탑 텐트의 경우 수백 킬로를 견뎌야 하는데 무게가 알루미늄바와 브라켓의 연결 부위에 집중되고 분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가 부러지거나 주저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닝과 같은 추가 튜닝용품 장착을 위해서는 엣지형보다는 밖으로 튀어나온 형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엣지형 가로바는 알루미늄바의 길이가 기껏 100cm 이내이기 때문에 루프박스 하나만 달아도 추가로 다른 용품들을 장착할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엣지 형태의 가로바가 보기 좋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만 확장성을 위해서는 돌출 형태의 가로바를 추천드립니다. 가로바의 알루미늄 바 자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비행기 날개 모양으로 제작된 가로바를 윙바 혹은 엣지바라고 하며, 이는 공기역학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해서 와류 현상을 최대한 줄이고, 이를 통해 공기 저항과 풍절음 등을 방지한 것이며, 가로바를 선택하실 때에는 반드시 앞이 두껍고 뒤가 얇거나 앞과 뒤가 모두 얇고 중간이 올라온 형태의 엣지 혹은 더블 엣지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은 가로바는 풍절음 때문에 구매를 후회하실 겁니다. 가로바의 높이에 따라서 저상가로바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저상가로바는 윙바, 엣지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가로바를 설치한 후에 가로바로 인해서 높이가 올라가지 않는 가로바를 의미합니다. 최초로는 야끼마라는 회사에서 윙바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죠. 이 윙바, 엣지바는 플로팅 형태의 루프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의 루프렉 형태에는 저상가로바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로바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의일 것입니다. 특히 가장 흔한 형태의 루프렉인 레일형에는 특히 저상가로바 자체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차량 측면에서 레일형 루프렉을 바라보면서 차량 지붕을 보면 차량의 지붕이 평평하지 않고 가운데가 볼록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상가로바를 설계하면 차량 지붕에 닿거나 가로바에 장착하는 튜닝용품의 연결 브라켓이 차량 지붕에 간섭이 생겨 차량에 손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로바는 차량 지붕과 어느 정도의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로바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품 중 하나인 브라켓과 후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켓은 가로바에 연결하며 일반적으로 볼트와 너트를 조여서 알루미늄 바에 고정시키며 본체와 풋 그리고 풋을 감싸는 풋고무 등으로 구성되고 루프렉이나 문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브라켓의 품질, 구조 그리고 내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로바가 차량에 고정되는 원리는 루프렉을 잡아주는 힘, 즉 그립력과 브라켓 하단이나 후크에 코팅되어 있거나 존재하는 고무의 마찰력에 의한 것이며, 브라켓을 고정시키기 위해 조이는 볼트는 이 그립력과 저항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차량마다 해당 브라켓의 모양, 고무의 모양과 재질, 후크의 모양과 재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차량에 맞는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여 장착하는 것은 가로바의 안전한 설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가로바의 상단에는 일반적으로 고무가 되어져 있는데, 이는 가로바 위에 장착되는 루프박스나 루프탑 텐트와 같은 액세서리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며, 가로바의 하단에 있는 고무는 브라켓의 좌우폭을 조절하기 위해 알루미늄 하단에 있는 빈 공간을 막아 휘파람 소리와 같은 풍절음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로바 위에 다양한 튜닝용품, 예를 들어 어닝, 자전거 캐리어 등을 장착하게 될 때에는 가로바의 상단에 있는 홈의 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튜닝용품들을 가로바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브라켓 혹은 T볼트의 규격과 결합 방식이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 용도와 차량에 맞는 가로바 선택하는 과정과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차량에 루프렉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루프렉이 있으면 그 루프렉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레일형, 플로팅형, 아치형, 전용 가로바형인지 확인하고 가로바를 선택하면 됩니다. 레일형과 플로팅형의 범용적이라고 선전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한 정보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일부 플로팅형 가로바가 레일형 루프렉에 고정이 되기 때문인데, 플로팅형은 기본적으로 떠있는 루프렉을 감싸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량 지붕에 붙어 있고 막혀있는 루프렉의 상단 끝부분만 잡고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력과 지지력이 약하며, 더욱이 자세히 보시면 레일의 상단과 브라켓의 그립 가운데 상단의 이격이 보일 것이며, 이 이격 때문에 보기 좋지 않은 것뿐 아니라 풍절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레일형 가로바 중에서 플로팅형 루프렉에 맞는 가로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립 방식과 브라켓의 구조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입니다. 레일형 루프렉은 일반적으로 루프렉의 윗부분에 바깥쪽이 돌출되어 있고 안쪽은 평면 혹은 돌출된 형태를 보입니다. 볼트를 조이면 앞쪽은 고리가 있는 후크가 돌출될 부분을 걸고 브라켓 뒤쪽에 있는 부분이 루프렉의 안쪽을 꽉 잡아주고 악력과 저항력으로 루프렉에 고정되게 합니다. 가방 손잡이처럼 루프레가 아래 부분에 구멍이 있는 형태인 플로팅형에 사용되는 가로바의 브라켓은 주먹으로 발을 잡는 것처럼 볼트를 조이면 브라켓의 뒤쪽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루프렉의 상단을 감싸면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일형과 플로팅형의 루프렉은 구조 자체가 틀리며, 그로 인해 가로바의 브라켓 구조가 달라서 원칙적으로 혼용하는 것은 완전한 성능을 내기에는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혼용하여 사용하지 말고 레일형 전용, 그리고 아치형 전용과 같이 해당 루프렉 전용 가로바를 선택하고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루프렉이 있기는 한데 픽스포인트 즉 특정 위치에만 장착하거나 모양이 특이하게 생겨서 전용 브라켓만 적용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혼다 CR-V, BMW, 벤츠 일부 차량 등인데,
이런 차량들은 범용 픽스포인트 가로바 혹은 전용 필스포인트 가로바가 존재합니다. 루프렉이 없는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일부 SUV 중에서 기본 옵션으로 출고한 차량에 루프렉이 없는 경우고 간혹 있고, 대부분의 승용차들에는 루프렉이 없죠. 루프렉이 없고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차량도 어떤 차량은 가로바를 장착 가능하고 어떤 차량은 장착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렉스는 가능한데 그랜드 카니발은 불가능하죠. 복잡하죠. 하하하. 마지막까지 동영상을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운 내세요. 루프렉이 없는 차량은 후크를 문틀에 걸어서 차량을 고정합니다. 차량마다 문틀의 구조와 모양이 틀리긴 하지만 보통 대여섯 종류의 후크면 대부분의 차량의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이한 차량을 위해 휴고코리아는 14가지의 후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틀의 모양과 구조뿐 아니라 가로바 브라켓의 풋과 풋고무가 닿는 차량 지붕의 양쪽에 있고, 원래 루프렉이 장착되고 자동차 프레임이 지나가는 자리의 모양과 구조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루프렉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지붕 양쪽에는 루프렉이 장착될 자리에 플라스틱 커버가 씌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틀형 가로바는 대부분 승용차용으로 장착하는데, 장착을 잘못하면 후크가 주행 중에 빠져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장착은 기본적으로 지양하시는 것이 좋고,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승용차의 특성상 문틀이 일자가 아니어서 후크가 평평하게 문틀에 걸리지 못하면 힘을 못 받고, 뒷문 쪽은 특히 급하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위치에 장착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차량마다 문틀의 구조와 모양이 틀린 것도 설치가 어려운 원인을 제공하며, 범용이라고 해도 차량마다 다른 문틀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렴하다고 해외 직구나 너무 싼 제품을 구매하시면 내구성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루프탑 텐트와 같이 수백 킬로를 지지해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하는 가로바를 선택하실 때에는 알루미늄 자재의 두께가 두껍고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브라켓, 내부 구조, 브랜드, 품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알루미늄 바가 반드시 브라켓과 루프렉을 지나쳐 밖으로 튀어나온 형태의 가로바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브라켓과 알루미늄 바가 소위 엣지 형태로 되어 있는 가로바는 루프탑 텐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가로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죠. 실제 내용과 분류 기준은 단순하지만 예외로 적용되는 차량들이 많고, 선루프가 있는지, 차량이 어느 제조사인지, 루프렉 재질이 무엇인지, 가로바에 무엇을 다는지, 전용 가로바인지, 픽스포인트인지, 차량의 루프렉 모양이 휘었는지, 차량이 해치백인지, SUV인지, 슬라이딩 도어인지, 차량의 높이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휴고코리아 홈페이지로 가셔서 차량별 가로바 조견표를 살펴보세요. 90% 이상의 차량별, 용도별 가로바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옵션을 선택하셨거나 루프탑 텐트 등 최대 하중이 높은 제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휴고코리아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바로 휴고마스터인 제가 안내해드립니다. 품질과 애프터 서비스를 보장하며 가격도 타사에 비해 저렴한 가성비가 뛰어난 휴고 가로바를 선택하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정보와 동영상을 제시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